자, 가장 궁금한 거 헌재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과연 어떤 이상징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단도직 입장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나 뭐 이상징후나 국민들이 걱정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상징후는 없다. 네. 예, 8대 0으로 네. 그 탄핵 심판은 인용될 거다. 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날짜가 늦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잠재워줘야 될 이제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좌고면하지 말고 뭐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그 내란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모든 증언도 다 있고 네.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시간 끌면 정말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네. 이제 그 판결 기일을 네. 정해야 된다. 그것이 역사적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87년 그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네. 헌법체계 87년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최대 성과가 어쩌면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의 보루인 헌재가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줘야 누가 봐도 명확한 일을 가지고 사소한 문제로 자꾸 미룬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안과 공포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우리 민주당의 그 네. 법조 출신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네. 법원이라든지 출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혹시 맞습니다. 의원님들만 알고 일반 너무 보안이 중요하니까 예. 국민들에게는 말 안 하고 하는 어떤 뭐 팁이라도 저 어느 날쯤 하겠다 하는 팁이라도 혹시 내부적으로 도는 건 없습니까? 도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전까지 사실은 다 모두가 틀리고 저도 네. 틀려서. 뭐 여러 법조인들 의견도 있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로 넘어오고 나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이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강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워낙에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누가 확인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찌라시나 등등에 떠도는 이야기는 사실은 근거가 좀 부족한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의견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여러 그 정보 채널이 워낙 많을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 설에 근거하고 본인들의 희망사항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상식이었거든요. 헌재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례 그리고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조속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기반한 희망사항들을 그동안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3년 동안 내내 보아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윤석열 탈옥을 도운 이 법원의 재판부와 검찰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마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대한민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질서 있는 혼란을 종집을 찍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른 나라의 그 파면의 방식, 탄핵의 방식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최종하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권위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키라는 의미를 그 의무를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거거든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인데 헌재가 지금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자기 스스로의 이 존재를 부정하는 형태가 될 거고 또 다른 오해, 본인들은 숙고라고 하지만 오해를 받을 겁니다. 다른 다 뒤에 있는 정치적 일정들, 재판과 일정들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정말 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이렇게 그 만난 시민들 의견 들어보면 정말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길어지면 내란 세력들에게 그 괜한 기대를 또 심어줄 수도 있는 문제도 이미 있거든요. 기대를 네. 떠나서 뭐 그들이 양산하는 그 가짜 뉴스가 그렇죠. 넘쳐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후에도 더 큰 혼란을 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늦추는 건 역사에 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런 책임감을 헌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윤라라님께서 아주 모두의 마음에 그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피를 말리네요. 피를 말리네요. 나타샤님 이번 주에 끝내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끝내야 되겠죠. 적토마님께서 우리 송재봉 의원님 응원 주셨습니다. 정말 9,500분 이상이 뜨겁게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외 위원장님들도 뭐 단식도 하고 삭발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경북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험지인데 거기서 위원장 맡으셔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경북 예천 안동 어떤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난주는 저도 안동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 현재 판결이 늦어지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예, 시골 안동에서 서울 이렇게 올라오는 일도 자주 있게 되고 또 지난주는 안동에 집중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좀 지쳐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고지가 있고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힘내고 견디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 네. 그다음에 12.9 이태원 참사, 이번 불법 내란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세월호 참사인 경우는 물론 언론에서 생중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의 영상을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아픈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2.9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언론이 쉬쉬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픈 참상이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쉽게 기억 속에 잊혀져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불법 내란의 경우는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현장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 현장을 온 국민이 목도한 경우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빨리 현재가 현명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동 예천 그야말로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그들의 TK 그 본류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김상우 위원장님께 아주 큰 격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재 판결이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서 많은 시민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불을 지르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저희 입장에서 다소 황당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잠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승복을 누구 보고 지금 하라는 건지요. 내란을 일으킨 건 자기들인데. 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예. 그 승복의 대상이 네. 원래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또 결과에 승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번 내란의 가해자는 일차적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윤석열이 제일 먼저 내가 잘못했고 승복하겠다. 그렇죠. 모든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권성동 그 대표는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죠. 순서가 잘못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조갑재 논설위원회인가 논설실장인가 그분 네. 얘기를 좀 인용하면 피해자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부당한 일이다. 네. 이번 내란 사건의 사태의 피해자는 야당이다. 그럼 네. 민주당도 조국시당 모든 야당이 피해자는 왜냐하면 그 수거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당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셨네요. 살인범 풀어주면서 유족에게 승복하라는 꼴과 같다. 아, 그 행태가 완전히 잘못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헌재는 최종 그 결정이고 단심이 아닙니까? 네. 그 헌재가 결정했는데 승복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네. 그 자신들의 지금 정당의 그 핵심적인 여러 당원이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네. 헌재를 막 때려부수자 가루를 만들자 뭐 그 광장에 가서 밟아하면서 헌재 재판관 얼굴을 막 밟고 이런 집회에 가서 막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자제시켜야죠. 그렇죠. 이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율배반이고 언어도단이다. 네. 저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떻게 국민들이 저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가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국민들에 대해서 마치 승복을 강요하는 듯한 자기들은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고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내란의 힘답습니다. 내란의 힘. 그리고 독재자의 후예답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가 언제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한 적 있나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았죠. 네. 윤석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자들을 뒤따르는 그자들이 승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복하라 계속 예고를 했죠. 근데 이제 또 화살을 이재명 대표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네. 좀 찌질해도 좀 너무 찌질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마지막에 귀결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네. 대표. 기승전 이재명. 예,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찌질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니 그러면 서천호 의원은 웬 징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저 헌재를 말을 때려부수자 하려면 뭐 헌재를 이렇게 때려부수자 했다면 저렇게 말하려면 서천호부터 먼저 행동을 보여야 되죠. 왜 서부지법 난동, 폭동을 배후 조정했던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왜 제명 안 합니까? 그 흔한 윤리위원회 제소도 안 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승복하겠다고 하니 저 말을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말하는 말은 내란의 힘. 네. 의 말이고 내란 세력,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유구한 역사를 세 번의 역사를 계속 계승하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들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승복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돼놓고도 승복한 적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과거가 재련시키지 못하고 현재도 다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님께서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인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계엄이 장난이냐라는 말씀이고요. 참고 있는 국민 다수의 국민이 폭발하게 만들면 나라는 망합니다. 헌재는 서둘러야 합니다. 파란비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10,000분 넘게 뜨겁게 댓글 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만도 못한 국민의힘, 내란의 힘의 수준임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김상우 위원장님 책도 쓰셨지만 방송에서 이미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까지 했는데 지금 뭘 도대체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걸 강요하는 건가요, 이들이? 그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 이재명 네. 모든 걸 이재명과 연계시켜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또 이 내란의 힘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모든 것에서 첫 번째는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과를 하면 곧 죽는 거로 판단하는 건지 면이 누가 봐도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뭐 적반하장을 넘어서 이제 완전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제 안 했다고 할 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만고의 진리 앞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인사 보복, 그를 통한 증거 인멸,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한겨레 언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호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우악스러운 어떤 한 거, 또 뭐 총을 쏴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력으로 대항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간부에 대해서 일종의 처벌을 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 결정이 일단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는 남아 있지만 일단 해임이라는 걸로 아마 당사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를 바라본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도 정말 참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의기양양 과연 그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를 징계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폭력배가 자신의 잘못을 그 감추기 위해서 정말 선량한 시민들 범죄자로 역으로 만드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성훈 차장은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저지했던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구속이 돼 있어야 될 그렇죠. 인물인데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3번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내란 세력의 그 어떤 그 준동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고, 또 책임을 지고 그 실질적인 증거를 그 압수해야 되는, 특히 그 비아폰 서버를 그 제대로 압수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 증거인멸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답답해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법치가 있냐, 이 법치가 완전 무너졌다, 이런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행히도 그래도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으면 저는 경찰도 곧바로 그럼 구속영장 청구했어야죠. 그렇죠. 다시 바로. 신청을 네네. 했어야죠. 네. 근데 지금 뭐 2주 가까이 되도록 오늘에서야 이제 구속영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청을 했다고 그 하는데 국민적인 좀 비난 요인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네. 신청을 해서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직도 내란 세력이 그대로 온전하면서 이 진실을,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빠른 탄핵 심판에서 뭐죠? 그 파면. 네. 파면밖에 없다. 네. 저를 파면을 해야 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해서 만들지 않고 정의롭게 자신의 증거인멸을 오히려 막아내고 그 무리한 어떤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막아냈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징계를 당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네. 그 윤파면, 너파면, 뭐 수도 없는 그 컵라면 두 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오늘에서야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했죠. 한 거죠. 예, 예. 그거 잘 검찰이 바로 또 법원에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어떻습니까? 있겠습니까? 검찰이 바뀔 거라는 건요. 그 뭐 중국이지만 황하강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있을 리가 없다 생각입니다.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이 징계 결정을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참담했는데요.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생각이 들대요. 네. 땡큐 so much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엄청 고통스러울 텐데요. 그렇겠죠. 예,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그리고 체포영장의 불법적인 방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참 경호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땡큐 so much. 아주 의로운 분으로 기록을 잘 예, 남겨놔야 할 수 되겠네요. 있죠. 우리가 조성현 대령이나 윤비나 대령을 보면서 왜 최상층부에 있었던 그 별들, 그 높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내란에 그 저항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느냐. 네. 사후에 뭐 박정군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대열에 합류하셨지만 왜 그때 그렇게 저항하지 못했느냐.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느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참 군인으로 조성현 대령, 윤비나 대령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의 역사가 다음에 우리 후세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경호처에서도 이번에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경호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성훈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네. 가장 반역자인 김성훈이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요구를 한 자가 파면을 해달라고 가장 큰 게 이제 파면이죠. 예, 원래는 그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의 징계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고등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훈이에요. 예. 경호차장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빠지고 거기에 넘기면서 중징계를 요청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말로 징계받아야 될 사람은 김성훈인데 그 김성훈이 지금 안락한 권력이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참 경호관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의 이름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저도 뭐 알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갈지 몰라서 최근에는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역사상에 참 경호관으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경험도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란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국회에서 나오셔서 그 가림막 뒤에서 정말 그 울분에 차서 그런 증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보면 좀 파면 공무원직을 완전히 그 날리는 그 파면 그 다음이 이제 네, 해임이죠. 해임인데 정말 5가지 그 징계 형태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 사실상 징계를 받은 거죠. 네, 곧 저는 이제 정상으로 복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청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위법한 행위의 사람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공익신고자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억울하게 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의 공익신고자 그리고 권익위의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우리 송재봉 의원님께서 공익제보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공익제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슴 북장 터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해임으로 이제 일종의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하고 하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최종 그렇죠. 결정을 내린답니다. 네. 그럼 이 사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해임을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최상목은 보십니까? 내란 대행 아닙니까? 내란 대행 전형적인.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또 다른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윤석열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최상목이 결국은 윤석열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거부권도 그 짧은 기간에 벌써 8번 썼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최상목을 정말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책임을 정말 제대로 물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 네. 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 김성훈이 더 기가 살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엄정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단죄를 받아야 할 시기에 내란 세력이 역으로 내란을 그 진실을 밝히고 또는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징계하는 이 이상한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뭐 내란 뭐 우울증, 네. 뭐 내란성 질환. 네, 뭐 내란성 질환에 지금 걸리게 만드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헌법재판관들 이런 상황 좀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정말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면 댓글에 저 인간들 보기 싫으니까 올리지 마라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기승전 이재명 탓, 기승전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과연 뭐라고 기승전 이재명 탓을 하고 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그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할 때 김상호 교수님 분명히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권한을 일종의 월권을 하지 않았다. 네. 정당한 재량 행사 범위 내에서 있다라는 걸 아예 명문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공당 여당의 일종의 이제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도를 넘어서 뭐 사사건건 뭐를 하고 일종의 야당의 폭정 이런 식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참 이 교묘한 물타기나 워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4명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는데 역시 언론들은 전원일치 기각이라는 워딩에 주목하게끔 교묘하게 기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든지 또는 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들다 보면 그게 결정적으로 파면에 이를 사안은 아니지만 위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이제 민주당에 오히려 역공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죠.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영상을 틀어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폭발하셨습니다. 장현숙님께서 귀신은 뭐하노 저런 걸 안 잡아가고 부끄럼도 모르는 권영세 서목님께서 XX 연병하네. 네. 여정님께서 저런 쓰레기를 빨리 소각시켜야 한다. 뭐 엄청난 거의 모두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그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의 힘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가히 오버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해도 돼요, 권영세 위원장. 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전원일제 판결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네. 이 탄핵소추의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천했는데 본인들이 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권영세가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네. 분명하게 결정문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고 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한 말에 대해서 보면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유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바로 고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을 위해서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기각은 기각이지만 죄가 없이 예를 들어서 순결해서 네. 깨끗해서 기각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파면시켜서 자리를 날릴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그리고 헌재 결정문에
이러한 탄핵 소추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또 저런 얘기 할 거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들이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됐는데 저런 얘기 계속 하는 순간 저들은 정광훈의 이중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얘기한 거니까 또 좋게 생각하면 땡큐 so much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중대는 될까요? 지금 저 어디 뭐 다른 또 분파가 있어갖고 3중대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계속 나가면 또 분파가 또 생기겠죠. 그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 남용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남용했다고 건 헌재의 결정을 또 그냥 무시하고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저 검사 그렇죠. 출신이신데. 그래서 네. 그런가 봐요. 특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됐고 네. 그렇죠. 탄핵에 필요한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특정됐다. 네. 그러니 국회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밥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다 보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탄핵이 자꾸 남발됐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탄핵을 정말 남발한 줄 알아요. 근데 예.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 해서 13건이에요, 탄핵. 예, 예. 딱 13건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의 내용도 보면 계엄 후에 8건을 했어요. 예, 예. 그것도 임기 내내 다 해서 이걸 가지고 남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22대 지금 그렇죠. 새로운 국회 들어와서 그렇죠. 22대 와서 이진숙 딱 한 명 했어. 이진숙. 그렇죠. 네. 그 이걸 갖고 지금 남발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30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근거가 없고요. 네. 역으로 봤더니 이게 거부권 행사. 거부권 남발. 네, 거부권 남발이 더 네. 중요한데 네, 네. 이 거부권을 이게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한 게 25번. 한덕수가 한 게 6번. 6번,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상무 8번. 8번. 그럼 이게 벌써 39번의 거부권을 정말 남발해서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 이 정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네. 만나서 좀 이게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닙니까? 딱 한 번 만나긴 만났죠. 한 번 만났는데 8번을 제안했는데 예. 그 외에 다 이게 거절을 했죠. 아, 그리고 장관급 31명 이 국회 무시하고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 못했는데 그렇죠. 그냥 강행한 청문회 거. 다 통과도 안 됐고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 정권이 정말 헌법 체계를 지킬 의사가 있었냐 한 번이라도 네. 이런 것을 그 보면 어떻게 저 이름도 생각이 나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런 말을 그래서 대통령이 입벌구라 그러더니 네. 그걸 닮아가지고 대표 원내대표가 다 그 모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 더 지역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시민단체나 또 일부 당원들은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요.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안 시키고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네, 네. 누가 봐도 지금 똑같이 제2의 윤석열처럼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사실상 모든 것이 그러한 감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당에서 또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가고 있다. 이런 면들 이해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고려들이 네.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기승전 민주당 탓, 뭐 폭정, 야당의 폭정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탓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뭐 스나이퍼 적용용 총으로 뭘 어떡한다 뭐 해서 테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제 어제 광화문 집회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사실상 못 나오셨죠. 나오고 계신 네, 거죠. 네. 이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대비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2014년 1월 2일 날 예. 실질적으로 그 목에 칼을 네.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접해서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서 했죠. 그때도 정말 생명이 네. 위독할 뻔한 정말 아주 정말 심각한 절체절명한. 네, 그런 네,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뭐 지대 오비 멤버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 넘길 수 없는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경찰 측에도
그 신변안전 보호 네, 네. 조치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근접 경호를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정말 그 정치인이 대중을 만나야 되는데 네. 이 세계적으로 가장 치안이 안정돼 있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 테러 의혹 네. 때문에 대외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저지른 최대의 나쁜 짓이고 대한민국을 아주 불안정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죄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유튜버들 보니까 마치 뭐 이 자작극 뭐 하듯이 엄살 떤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들도 나오던데요. 본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겠죠. 네. 예, 예, 모르는 자들이니까 뭐 아무거나 짓거리입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위해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후보에 대한 반대편의 위해 정도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살해잖아요. 완전히 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과거처럼 안이하게 뭐 늘 선거 때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현실에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 비슷한 행위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국가 신인도를 따져보면 대한민국이 미칠 파장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주변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다시 그 경제적으로 중흥이 많이 돼가지고 뭐 지금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특히나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네. 초과 세수가 걷어져서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려고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과가 안 되는 거 세수가 빵꾸 나는 게 2년간 100조가 빵꾸가 날 정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거덜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신도마저 완전히 낮아진다. 특히나 또 하나 민간 국가로 정말로 더 지정이 확정적으로 돼서 네. 국가의 가장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협력도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정말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늘과 땅에 정말 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내란 종결자 이재명 책을 지셨는데 내란을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떤 우려와 저 책 내용의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좀 써놓고 있습니까? 글쎄 오늘 방금 얘기들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일부 어느 그 목사 출신의 교수 출신의 목회자가 그 암살 계획에 대해서 꼭 성공하길 기원한다는 정말 너무너무 네. 충격을 네.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작금의 이 극우들의 극렬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타겟이 있기 이전에도 성남시장으로 2010년에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면에서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테러, 칼테러 여기에도 견뎌내고 이 책에서도 우리가 불사조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후의 자기들이 노리는 처방이 이제 암살이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담겨져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모든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안위가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공적인 장소나 이런 데서의 모든 것은 사실은 지금 삼가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지금 경찰이 정말 신속하게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고 그것을 선동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수렁으로 지금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뭐 이렇게 이런 현상 관리 정도에 안주하면 안 된다.
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지금 그 극우 유튜버가 아직도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도 뭐 네. 광화문 헌재 주변을 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신고된 사람이 그렇다고 배회한다. 하면 신속하게 체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란 예예. 예,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인정하고 행안부의 검찰국장을 바꾸고 그리고 윤석열 경찰 내 사단인 사람들을 다 승진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히 저런 일 있을 때 그냥 방기하라는 겁니다. 뒷짐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인사고 그냥 한 인사가 보훈 정도의 인사가 아니고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안, 특히나 조기 대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을 만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과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사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도 진행 중이고 인사를 네. 통해서 또 그런 게 더 강화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이 역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현 정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폐해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인사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내란이 진압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확인이 된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병 그 참사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해도 임승건 단장과 한 측면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탄핵 속에서 저는 국회나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차관이 오히려 장관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들 장성보다도 대령급에서 이번에서 참 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인사가 전부 엉망이었고 개판이었고 그런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그런 여파가 아닌가. 오로지 줄 서서 그런 출세를 위한 어떤 측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방기 이런 면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님께 책 선물 드리셨어요? 네. 예.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내란 종결자로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 주시고 우리 김상호 교수님 지으신 공저죠, 그죠? 네.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네. 네. 한 말씀 조금 드리면 네, 네. 지금 그 베스트셀러 1위로 오, 한동훈 대표 책이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정말 경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책이 시중에 50여 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내란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쓴 것은 이거 처음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책 읽으시면 현생한 현장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네.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내란 종결자 이재명 돈줄 내주셔서 한동훈 씨 책을 밀어내고 네. 1위로 등극할 꼭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따뜻한 교회 언니님께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8대 빵.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재는 역시나 정무적, 정치적, 사법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시면 우리가 왜 8대 빵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료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ARS입니다. 교환원이 직접 전화해서 하는 방식, 갤럽이나 NBS 방식이 아니라 이제 ARS, 전통적으로 AR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더 높게 나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표 그래프 보시듯이 정권 교체 55.5, 정권 연장 40.0, 그리고 그 격차를 보시면 지난주 대비해서 한 5% 이상 올라갔고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약 1,500명 샘플인데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차이는 벌어졌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중도층은 거의 65에서 70 사이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되고 나서 중도층이 점점 더
정권 교체 쪽으로 여론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익히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원님. 중요하죠. 국민의 의견들이. 네, 그럼요. 그리고 헌재가 어쨌든 걱정을 덜하고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세 조금 전에 봤지만 추세를 보면 다시 파면 찬성하는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정권 교체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볼 때 정말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국민이 40%나 된다고? 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이긴 한데 그렇죠. 추세를 보면 다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이건 아마 특히나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건 아니지.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의사 또 신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실은 국민들의 힘이 결집이 되고 광장에도 좀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이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원한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뜨겁게 송재봉 의원님과 김상우 위원장님, 윤재관 대변인님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 국민 여론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선고를 지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상징후는 사실상 없다. 결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권영세 등등의 뭐 승복 발언, 기타 기승전 이재명 탓하는 발언들로 인해서 일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관 대변인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론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잘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7년 전에 우리가 가장 그 밉상으로 보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민정수석 우병우였죠. 네. 지금도 역시 민정수석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 윤석열의 탈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찰의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저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현 수석, 민정수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시가 분명히 필요하고 파면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심판의 시기가 돌아온다면 지금의 이 탈옥을 이끌었던 자들이 누가 있는지 윤석열 탈옥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했던 자로 김지현 수석이 많이 거론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확인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포인트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김상우 교수님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탄핵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어진다면 아마 일부 거구 언론을 위시해서 아마 조작되어진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엄격한 어떤 검증과 거기에 대한 어떤 철퇴를 내리지 못하는 현 어떤 여건 속에서 아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많이 되어질 건데 말씀하신 우리 송 의원 말씀처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에 반영되어질 수 있는 의견들을 또 표출해야 가요. 보다 객관적인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여론조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오늘 뜨겁게 달리셨는데 마무리 당부 말씀이라든지. 네. 정말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그리고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 진압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히 물어내무를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쿠데타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켜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민주공화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함께 힘들지만 네. 정말 더 힘내가지고 꼭 이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온님께서 역도들의 역습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도들이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모질라서 완벽히 오리발을 내밀면서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우리 일반적인 민주 시민들을 향해서 황당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헌재의 결정이 나서 국민들도 다 생업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제가 이번 주 탄핵하면 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탄핵! 파면!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